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평소에 좀 짜증이 많은 아이가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 한 7살 접어들면서 성질, 막 짜증이나 화를 부리고 자기 몸 긁고 얼굴 긁고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자유롭게 잘 그리고 그런 영혼이었는데 네. 갑자기 색칠을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과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결국은 다 찢어졌던 일이 있었어요. 삐져나갔다고. 그냥 내 모든 것에 짜증을 부려가지고 모르겠다. 자, 이전에는 짜증을 내도 그나마 명분이 있는 좀 짜증을 냈다라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과목이 뭔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짜증을 내는데, 자, 한번 짜증이 나면 손호 뜻대로 안 될 때, 생각한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는 하루에 한 3, 4회 정도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자, 손호에서 써먹는 스킬들이 먹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중노. 눈을 부릅뜨며 몸 부들부들 떨기, 이 악물고 소리 지르거나 물건 던지기, 뭔가를 찢거나 쏟거나 망가뜨리기, 외부일 경우에는 길바닥에 드러눕기. 자, 대노일 때는 통제 불가, 얼굴 긁기, 자해 시작, 한 달에 한두 번 치르는 첫째. 자, 어머님이 가장 걱정인 거는, 아, 그래, 짜증이 날 수 있다. 근데 왜 나는지 모르겠다. 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걸까요? 그 포인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 때문에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요.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난 건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자. 어때? 신기한 거 많지? 네.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그리기 한번 해볼 건데 괜찮아? 그리기 할 줄 알아? 해본 적 있어? 자, 먼저 아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귀여운 아이가 짜증을 그렇게 소노, 중노, 대노로 냈다고. 자, 아직은 자, 매칭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짚고 아무거나 그려봐. 뭐든 상관없어. 알았지? 선생님 옆에 다른 거 하고 있을게.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는 그리고는 있는데 행복한 느낌은 아니랄까요? 자, 일단 아이가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분위기를 조금만 더 풀어가면서 수업을 더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리기는 아무거나 그려도 돼. 자동차, 비행기, 총칼, 미사일, 방구, 똥, 설사, 오줌, 코딱지. 내가 좋아하는 아무거나 그려? 그리고 싶은 거 더 그려봐. 선생님은 그러니까 안 보고 있을게. 자, 일단 아이가 저를 좀 의식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이 시야에서 조금 더 사라져줘야 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다 됐어? 뒤에 있는 저에게 절반의 신경은 온전히 곤두서 있는 느낌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아이가 타인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존재한다. 자, 육안으로도 확연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열심히 그린 청소기 바퀴의 색칠이 조금 번져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얘기했던 손호 정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재는 아이가 낯선 선생님에 대한 긴장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짜증이 외적으로 집에서처럼 나오지는 않고 안으로 삼키는 모습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집이었다라면 자, 있는 대로 원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선생이 아직 보면 안 돼?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아이한테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아이가 지금 짜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짜증이 나는 포인트들을 보면 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짜증을 낼 때 했던 대사들을 어머님이 써준 글에 발췌해서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 교과서가 몇 개인 줄 알아? 10개도 넘는다고. 선생님 말도 너무 빨라서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 색칠하기로 했는데 딴 애들은 다 끝내는데 나만 못 끝냈어. 다른 애들은 막 어려운 글자도 다 알아. 근데 나만 몰라. 자, 아이가 짜증을 내는 부분이 다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인에 대한 스스로 셀프 평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점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보이는 모습과 너무 유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작은 것에 집착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는 영원히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그 느낌, 여기에 아주 오랫동안 휘말리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이걸 바라보면 쉽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거에 휘말려 있는 순간에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탈출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는지 모르겠어. 별거 아닌 건데 나 이거 작은 거 하나에 나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이때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증상은 뭐죠? 혹시 내 자존감이 현재 지나치게 낮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내가 나를 너무 못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 아이한테 필요한 어른도 이 아이가 꽂혀있는 내가 못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아주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 시선을 돌리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라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차. 선생님 이제 봐도 돼? 오, 오, 봐봐. 오, 이게 뭐야? 진공청소기 그렸네? 너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림자도 그려? 어떻게 알았어, 그림자? 박희랑, 너 그림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혹시? 배운 적 없어? 너 어떻게 알고 그랬어? 어떻게 알았어? 모든 물체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너 어떻게 알았냐고. 어? 어떻게 알았어? 아이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가 어쩌면 집안에서도 짜증을 시시각각 낼 때 진짜 외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작은 그림 하나에 삐져나간 이 선을 되돌려줘, 없애고 싶어, 이게 아니고 나는 왜 이것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부족할까? 엄마, 나는 있잖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작은 거 하나도 제대로 색칠을 못하니까 나는 진짜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봐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의외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알았어? 궁금해. 어디서 배웠어? 아니야? 좋아. 그럼 선생님이 옆에 뭐 하나 그려볼게. 그래도 되나? 평가를 벗어난 그리기, 제가 하는 전매 특허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을 잡아먹는 전자제품 괴물이다. 시땡 지지각 방어망을 치다니. 뭐야? 안돼. 우와! 새로운 에너지 갖고 오겠다. 바로 다시. 그렇다면 하나 더 발사. 대단하다. 엄청 힘이 세구만. 좋았어. 뭐야? 살짝 삐져나간 거 하나 때문에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그렸다고? 잘 그렸어. 너 이거 못 그렸다고 생각하니? 응? 색칠 못했는데 잘 그렸어. 그지? 잘 그렸지? 선생님 보니까 는 상상력이 기발한데? 누나, 우리 지금도 만들기 해볼까? 우리가 옆에서 해줘야 되는 얘기는 민준아, 그거 삐져나가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너는 이 작은 선 하나 삐져나갔을지언정 다른 걸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경험을 시켜주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만들기 좋나? 좋은가? 오케이. 좋아. 여기다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봐. 색깔도 원하는 색깔로 골라가지고 그리면 네가 뭘 그리든 간에 진짜로 만들어서 나올 거야. 진짜로? 자,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는 제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모습이겠죠? 얘가 누구야? 자, 아이가 그림을 다 그리자마자 저한테 다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저는 이 순간 되게 기뻤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제가 아이 그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피하고 싶은 일 혹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는 일은 서로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고 무엇보다 편안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됐다. 다 했어? 끝. 우와. 천천히. 만들고 그린 것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거 두 개? 아니, 몇 개? 여기 앉아봐. 아니, 몇 개? 100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이가 작은 성취를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변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짜증이 나지 않아, 그러지는 않았겠죠. 한 번 더 짜증이 나면 자신이 갖지 못하는 거에서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끈덕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중심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너가 생각해도 그리기 잘하지.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멋있는 게 뭔지 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거. 앞으로도 네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그려. 그런데 남들이 잘했다고 하거나 못했다고 하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만든 캐릭터는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어. 오늘 너무 잘했어.
자, 지금부터 짧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모르겠다고 했던 이 짜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이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부분, 이것을 저는 가장 큰 문제라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내가 지금 못하는 영역에서 열등감이 올라와서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이 짜증이 나한테도 옮을 수 있다는 거. 아,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짜증을 내면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지 마! 자,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짜증에 대해서 교육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놀라고 끝났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런 애 때문에 막 맨날 말려가지고 짜증 저도 엄청 심해졌고요 요즘. 하루 종일 모든 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빨도 며칠 막 안 닦고 속은 문드러지는데 그냥 그래 에이구. 그러고 있었어. 자, 이렇게 짜증을 그냥 받아주거나 짜증을 더 큰 짜증으로 눌러서 다루려고 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나이 때 훈련해야 되는 내가 내 짜증을 직면하고 감당해보는 훈련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이 아이한테 필요한 사람은 짜증에 휘말리지 않고 이 짜증을 다뤄줄 수 있는 교육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짜증의 본질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짜증의 가장 큰 본질은 선이 삐져나갔다 이게 아니고 이 선에 내 마음을 과잉 대입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도 그리지 못하는 머저리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을 때 아이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갖지 못한 것도 있다라면 갖지 못한 것만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의 전환이다. 대단하다. 이거 못 그렸다고 생각하니? 잘 그렸어. 그치 못했는데 잘 그렸어. 그지? 잘 그렸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바르게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짧은 진실을 아이들에게도 함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게끔 이걸 전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믿지 않아요. 실제로 아이가 노력한 것이나 그 행동 안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림자? 아, 피가, 너 그림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혹시? 모든 물체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너 어떻게 알았냐고? 어? 선생님 보니까 상상력이 깊어하는데? 우리 지금도 만들게 해볼까? 교육은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 걸음 벗어나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